자, 두 번째 이야기는 트럼프가 지금 무슨 모두가기 인형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 부딪히고 있는데 지금 국제형사재판소 쪽하고 부딪혔어요.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 전쟁과 관련해서 미군과 정보 요원들의 전쟁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겠다는 ICC 인사들을 대상으로 국제형사재판소 인사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제재와 여행 제한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무장관이 필요에 의해서 미국 여론의 조사나 기소에 관여한 ICC 인사의 미국 내 금융자산을 차단하고 이들과 가족의 입국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이 ICC는 지난 3월에요. 아프간 전쟁 당시 미군과 미 CIA가 아프간 당국 또 현지 무장반군 탈레반 등의 전쟁 범죄 의혹을 소속 검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최초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 검사장이 파투 벤수다라는 ICC 검사장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은 지금 미군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최소 이건 이제 증거로 문서화 드밀 수 있는 증거가 54명의 억류자에게 강간, 고문 등 잔혹행위를 했고 폴란드와 루마니아, 라트비아에 있던 CIA 요원들도 최소 24명에게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그 구분하셔야 되는 게 국제사법재판소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형사재판소하고는 또 달라요. 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종전 이후에 설립된 유엔의 특별기구인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의 국제법적인 어떤 전쟁 분쟁을 관장하는 거죠. 근데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 범죄나 홀로코스트 같은 대량 학살, 반인도적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98년에 마련된 로마 조약에 의해서 2002년도에 발족한 겁니다. 이게 좀 틀려요, 내용이.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 간의 뭐 거래를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독도 문제 같은 거라든지 영토 문제,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라든지 대륙붕 분쟁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거고요.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 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네 가지 그렇지.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노사이드, 집단학살, 그리고 노예라든지 인종차별 등 반인륜 범죄, 그리고 전쟁 범죄, 침략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002년에 설립이 됐고요. 전 세계 123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원국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비용을 분담해서 기부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심 재판제입니다. 당사국 총회에서 선출되는 총 18명의 재판관이 9년 임기로 재판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분도 여기 가 계시고요. 자, 이 재판소가 위치한 헤이그의 네덜란드 교도소 내에 별도로 구치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기결수나 미결수들은 일단 이 교도소 내, 네덜란드에 있는 교도소 내에서 들어가 있다라는 거, 통제를 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2017년 7월 현재 12명의 미결수와 기결수가 수용이 돼 있습니다. 이 I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전쟁과 관련된, 그러니까 규모 덩어리 자체가 너무 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 ICC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게 더킹 투아츠라는 드라마에서였어요. 그 드라마에 이승기, 하지원 씨가 나왔던 드라마인데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그대로 이어졌을 때 왕이 통치하는 국가일 때를 이제 상정을 해가지고 만든 드라마인데 거기서 미국 군산업체가 나와요. 이 미국 군산업체가 이 돈과 로비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전 세계 정부에 힘을 미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그 드라마는 별로 성공을 못했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되게 열심히 보면서 그 드라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 세계 정부를 움직이는 큰 힘에 대해서도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저는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이 군산업체 대표를 ICC,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로 가지고 가려고 되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저는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보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 제가 국제 정치를 하면서 아 그때 드라마가 다루려고 했던 게 이런 내용이구나를 지금은 뭐 미드라든지 영드라든지 외국 드라마 통해서 워낙 이런 관련 드라마들 많이 보실 겁니다. 많이 보셔가지고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오는데 저는 우리나라 드라마도 그런 걸 다루는 드라마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근데 뭐 드라마 속에서는 아름답게 나오죠. 거기 끌고 가면 음, 그러한 뭐 거대 세력들, 엄청난 부자들, 권력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사실 이 않아요. 두 단체 자체가 유명무실해요. 주식회사 맥슨골드 24K, 18K, 14K 장신구 최고가 매입 순금 골드바 최저가 판매 업체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잠자고 있는 금땡이들이 있나요? 예, 맥슨골드로 가져가시고 반드시 송작가 TV를 보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골드바가 필요하신가요? 예, 최저가로 드립니다. 주식회사 맥슨골드 연락처는 010-2713-2213번입니다. 010-2713-221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자, 장소는요. 종로 3가 전철역 8번 출구 앞에 있다고 합니다. 럭키 주얼리 도매상가 1층 8호입니다. 아, 저 혹시 이승기 때문에 본 거 아니냐? 아니요, 저는 하지원. 저 하지원 언니 되게 팬이었거든요. 언니라니요, 이 아, 양반이. 그러네요. 네. 아, 저보다 동생이네. 네. 아, 하지원 동생의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지원 씨가 쓴 책도 그 당시에 사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책도 사서 읽고 하지원 씨가 되게 열심히 하는 배우잖아요. 저 약간 특징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광적으로 좀 좋아하는데 하지원 씨 때문에 본 겁니다. 이승기 때문에 본 게 아닙니다. 네, 쓸데없는 병면 들으셨고요. 하여튼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가입국들한테만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얘네가 사실은 결정 나는 게 다 미국 입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일종의 제대로 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린 꼴을 본 적이 없고요. 또 이런 국력이 센 나라, 국력이 약한 나라에서 판정이 아주 극단적인 어떤 편파가 그치, 있을 그치. 수밖에 없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에이, 우리나라 재판 결과를 봐요. 우리도 뭐 그닥 자랑스럽진 않지만 예. 똑같아요. 예. 그리고 이러한 결정들이 권고사항이 강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명무실해진 건데, 자, 그럼 국제형사재판소는 그보다는 강력하냐? 네. 뭐 검찰력이라든지 수사권이라든지 체포권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있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야, 여기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위주는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습니까? 지들이 하고 있는 전쟁 범죄나 중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탄압적인 정책이라든지 어떤 그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수용소라든지 인권 문제가 다 여기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힘센 나라들은 가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참이었는데 이거를 트럼프가 깨엎으려고 들쑤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국제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국제 형사재판소 ICC 같은 경우에는 유럽 국가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왜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힘든 나라인데 독재 정권들이 뭐 정말 자국민을 학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음, 눈에 보이게끔 처벌은 하고 있다라는 거. 큰 나라들에 대해서 에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요. 저는 힘이 약한 나라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밖에서 명분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힘없는 나라의 국민들은 기댈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같이 강력한 국가가 지부티라든지 또뭐 IT 같은 국가에 뭐 어떤 형태로 군사를 보내서라든지 뭐 내정 개입을 해서라든지 또는 요원을 보내가지고 뭔가 문제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해외연극이 아니란 이유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 그거를 뭔가 발휘해가지고 미군에 대한 미국 정보단체, 정보조직에 의한 범죄를 수사해 보려고 하니까 미국이 야,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검사할 거야. 너는 끼어들지 마. 라고 트럼프가 쉴드를 치고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강제한테 적용이 안 되는 이따위의 국제재판소가 과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유럽 니네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말하자면 생색내는 정도에 불과하지 미국이나 중국같이 최강대국으로서 가장 나쁜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 국가에 대한 제대로 된 뭐랄까 처벌, 수사 누가 할 거냔 말이지. 못하죠. 그거는 못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행위는 오류가 없다. 무리성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전쟁을 들어갈 때 원칙들을 세웁니다. ICC에 대응한 전략들을 세우고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일단 미국인에 대해서는 ICC에 인도하지 말고 전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너네 나라하고 미국하고 딱 둘이서만 해결하자. 예를 들어 미군 병사가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뭐 어디 그런 거 많잖아요. 술 취해갖고 막 네, 비인간적인 범죄 폭력을 저지르고 저지르거나 그랬을 때 처음에 들어올 때 조건이 그거예요. 이 두 나라가 면책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 두 나라만이, 그러니까 ICC가 끼어들 여지 자체를 아예 안 주고요. 근데 유엔 평화 유지군에 대해서도 면책 특권을 확보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 군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그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미군을 파견할 수 없다. 파병 불가. 그 조건들을 다 내세우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ICC가 끼어들 수 없는 상황을 다 만든 상태에서 미국이 전 세계를 무대로 무지막지하게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는 거죠. 예. 막 이런 거를 보면요, 냉엄한 국제 논리, 힘의 논리 앞에서 자국이 스스로를 자유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또 자국의 피해를 구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한 국가들이 얼마나 지구상에 많고 그런 국가들이 오히려 쉽게 권리 침해를 더 심하게 받는구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잘 살고 힘이 세야 돼. 그래서 국가는. 응? 그리고 최소한 내가 힘세지 못하잖아요. 힘센 놈이랑 친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류의 어떤 그 ICC를 지금 트럼프가 잡으려고 하는 거에는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의심이 들어요. 어차피 한다고 해서 ICC가 이걸 하거나 말거나 미국이 거기에 이제 콧방귀도 안 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여기에 대한 거를 걸고 있는 거는 미국이나 트럼프 측의 인사나 뭐 이런 애들하고 연관된 걸렸겠죠. 모종의 국제 범죄가 ICC를 위해서 이게 뒤집어질 사전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살짝 해보게 돼요. 예를 들어 뭐 러시아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란의 그 까르쿠시 누구야 기자 누구 어디 아니 누구요? 사우디 기자 말이에요. 터키에 아, 탄핵당했던 자말 까슈크지요. 까시끄지 기자의 어떤 미국의 연관성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의 국제적인 범죄가 공개될 수 있는 뭔가 건수를 잡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ICC를 사전에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트럼프 개인의 어떤 은밀한 범죄이거나. 예. 지금 그 왜 하지원 언니 한마디에 지금 댓글창이 난리가 났는데, 예, 하지원 씨가 78년생이고 제가 74년생이에요. 저보다 4살 어린 동생이고요. 어머, 동안이시네요. 48세로밖에 안 보여요. 이러시는데, 욕이네요. 돈 많으면 언니지 뭐.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47살입니다. 48세가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광고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광고입니다. 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마스크 광고입니다. 맨날 마스크야. 네, 마스크 종류가 요즘 진짜 마스크 정말 갈수록 다양해졌어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성이 좋더라고요. 요거는 딱 얼굴에 밀착되는. 여기 이제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죠. 마스크가 작아 보이는데요? 이쪽이 좀 많이 비네요. 예, 마스크가 작아 보이는 네, 효과가 화가 나네요. 있습니다. 네. 예, 마스크가 작아 보이는 효과. 지금 이제 우리가 뭐 KF94, 95 많이 썼습니다만, 야, 어머.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얼굴이 없어졌어요. 같은 사이즈 맞아? 네.
마스크들이 이제 기능성 사이즈가 하나예요. 네. 예. 기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네. 비말 그러니까 침 튀는 것만 방지해도 마스크는 그로서 충분한 어떤 방역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해주면서 좀 숨쉬기 힘들었던 마스크들에서 좀 더 패션이 있고 숨쉬기 편하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스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의 특징은요, 땀 흡수가 좋아요. 여름용입니다. 네. 원단이 시원하고 땀을 흘려도 이게 흡수성이 높기 때문에 번질거리거나 이렇게 피부에 착 달라붙는 느낌 없이 요게 이제 그런 소재 있잖아요. 피부에 안 달라붙고 땀만 흡수해서 발산하는 소재. 그런 소재로 만든 일종의 스포츠 용품 마스크라고 합니다. 운동할 때 사실 최근에 마스크 많이 착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난 마스크 끼고 탄천 달리는 분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 그분들은 거의 이디오피아에서도 조깅할 수 있는 분이야. 네. 마스크를 끼고 어떻게 달려?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썼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일단 귀가 땡기거나 하는 건 없어요. 사이즈가 크니까 사실 좀 좋기도 하고. 코가 훨씬 어떻게 보이세요? 네. 벗으면 왠지 앵그리버드 같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하도 많이 뾰족해가지고. 네. 그래서 요거 까만색하고 흰색도 있어요.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5매 세트인데 요게 11,900원. 요거 빨아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런 천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건조가 잘 돼요. 금방 마르죠? 그리고 그냥 왜 손으로 조물조물 해가지고 세수하시면서 그냥 조물조물해서 그냥 바로 딱 널어놓으시면 그 다음날 바로 착용이 가능하니까. 워터파크 갖고 가서 쓰시면 최고입니다. 물속에 이거 끼고 들어가도 되겠구나. 물놀이용, 여름 물놀이용으로 최고입니다. 지금 워터파크 개장을 했는데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얘기가 많은데요. 이거 한 장으로 해결하세요. 수영 모자처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아마 진짜 작으시네요. 그 면 마스크나 이런 건 물에 젖으면 못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그냥 쓸 수 있거든. 괜찮네. 그래서 워터파크용 마스크로 여러분들 이걸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되도록이면 워터파크나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안 가면 좋겠죠. 그쵸? 자체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마스크가 어때서? 그러니까 그럴 때 혹시 이걸 워터파크가 어때서? 왜냐면 되도록이면 사실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안 가는 게 좋죠. 방수되냐고. 방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흡수 잘 되고요. 흡수가 잘 된다. 발수 잘 됩니다. 발수. 네, 물이 잘 빠집니다. 파켓몰 가입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막간에 우리 문화나를 위한 효도 상품. 오늘의 메인 제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저는 처음 이거 전동 드릴인 줄 알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마사지기여서 더 좋아했어. 이게 스위스 밀리터리 엑스맨이라고 하는 이게 전동 드릴처럼 생겼죠. 이거 마사지기입니다. 근데 이게 X1 아니에요? 이게 X10. X10인데 이게 휴머노이드형 안막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아픈데 또는 상대방이 아파하는 데를 안마의자나 이런 요추 자극기가 아닌 손으로 직접 골라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네. 제가 지금 사실 삭신이 좀 쑤시는 나이가 돼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어깨가 아파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너무 좋은데. 이게 무선으로 충전해서 쓰는 거고요. 한번 충전하시면 1시간 반 동안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3시간 충전하면 1시간 반 동안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 이 진동 크기도 6단계로 되어 있고요. 진동을 이제 안마를 해주는 안마 키트가 4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원형도 있지만 플랫형도 있고 가지형도 있고 포크형도 있고 하는데 각 용도에 맞춰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해서 안마기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난한 거고요. 그다음에 종류가 되게 많아요. 끼울 수 있는 게.
뾰족한 것도 요거는 진짜 요거는 이제 뼈와 뼈 사이, 목뼈나 등뼈 사이 요런 데 눌려주시면 효과가 좋고요. 어깨가 뭉쳐가지고 돌덩이 같아 라고 할 때 요걸로 깨줘야 돼. 아, 네. 요런 이제 플랫형은 일반적인 안마, 그러니까 전신 안마나 이런데 좀 세게 받고 싶은 분들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이제 무난하게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요것도 있어. 요게 아주 기능성이 포크형인데요. 요게 이제 진동을 하면서 목줄기나 아킬레스건이나 요런 데 있잖아요. 우리 이 근육이 굵은 데 뭉친 데 이런 데를 자극을 주면서 한 번씩 쓸어주면 이게 사람이 해주는 뭐 3만원, 4만원짜리 태국식 안마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시원하게 안마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 셀프로 가능하기 때문에 또는 아, 이건 손이나 네. 발바닥도 가능해요. 그렇죠. 특히 막 손발바닥 같은데 뭉쳤던데 이런데 마사지기로는 뭐 최고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목에 구멍 안 나요. 저는 척추측만증은 여전히 그거는 이제 완치라는 건 없고요. 계속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허리가 계속 아파요. 아프긴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 환자를 위해서 우리 문평론가에게 이걸 선물을 하고 네. 네, 지속적인 어떤 리뷰를 받아볼 생각에서 네. 오늘 이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요게요 54,800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입하시면 5,000원 할인 쿠폰을 드리니까 49,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반영구적인 겁니다. 네. 스위스 밀리터리라 그러니까 스위스 군인들이 이거 쓰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안 나오는 물건이 없군요. 스위스 밀리터리는. 일단 튼튼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실 이거 좀 들고 있는 게 약간 무겁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 못 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헤어 드라이기보다는 안에 모터가 있기 좀 때문에 무거워요. 네, 상당히 그 무게감이 있습니다만 요 정도 무게감이 있어야 또 안마를 할 때 이 꾹꾹 눌러주는 효과들도 좀 강하거든요. 네, 리튬이온 배터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폭발이나 과열의 염려도 없고요. 집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가족들 전체가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안마기를 하나씩 구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 스위스 밀리터리 X10 스위스 밀리터리 X10이라는 제품입니다. 네, 우리 제이 선영님께서 또 친절하게 링크까지 걸어주셨어요. 네. 선생님 어떻게 알았지? 이거 우리가 광고할지? 아니요, 이거 매주 이렇게 찾아서 올려주세요. 아무튼 겁나 부지런하시고 겁나 바쁘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원래 왜 제가 한의원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한의원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원래 타고날 때 맥을 좀 강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고 약하게 타고난 사람인데 저는 되게 약하게 타고났대요. 그래서 그냥 되게 늘 아프다고 그걸 당연시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한 큐에 가진 않을 거랍니다. 네, 한 번에 넘어가진 네, 않는답니다. 한 번에 넘어가지는 않으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골골 80세라고 하는 네. 아니, 병원이 있죠? 네. 잘 안 죽어? 잔병 치료. 근데 저는 사실 평소에 잔병 치레 없는 분들이 정말 부럽거든요. 근데 제가 부럽다고 그랬더니 저 원장님께서 아유, 그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한 큐에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늘 아픈 거는 그리고 제 나이쯤 되면 늘 아프지 않나요? 나만 아픈가? 그냥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늘. 기계도 수십 년을 쓰면은 고장이 나는데. 근데 이게 잘 네. 뭉치는 것도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대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행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뭐 관절이나 근육에 뭉치는 담 걸리는 증상도 더 많이 생긴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로 치면 저는 그냥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사회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스트레스인데 그걸 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좋은 세상에서 송 작가 TV에 더욱더 공헌할 수 있도록 오늘 안마기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사세요. 아니,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어찌됐거나 오래만 사세요. 네. 진짜 그 말 제가 하고 싶네요. 송 작가님 제발 오래 사세요. 뭐 내기할까? 누가 더 오래 살아남는지? 난 아무 때나 자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오래 살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